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워본 적 있을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대한 해설인데요. 소화기관지염, 대체 뭔지, 그리고 밤새 고생하는 아이를 어떻게 따뜻하게 달래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걱정은 싹 내려놓으시고요. 오롯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만 집중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컥컥거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요. 아, 진짜 철렁하잖아요? 새벽마다 아이가 갑자기 숨 넘어갈 듯이 컥컥대고 그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가래 소리가 날 때요. 선점께서 작은 등을 아무리 두드려줘도 잘 가라앉지 않는 그 답답함.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이 밤의 기침 소리. 사실 이건 아이의 몸이 우리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는 절실한 구조 신호거든요. 그럼 도대체 아이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소화기관지염, 쉽게 말해서 폐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인 기관지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콧물이나 단중 감기처럼 시작해요. 그런데 마른 기침이 며칠 이어지더니 어느새 탁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 끈적한 가래기침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며칠 훌쩍이고 지나가는 가벼운 감기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말로 다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보내는 신호들을 잘 캐치해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기침이 2주 이상 안 떨어지거나 가슴에서 쌕쌕거리고 그르렁대는 소리가 나고 또 새벽이나 잠든 후에 갑자기 깨서 컥컥거리는 모습, 미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밥도 잘 안 먹고요. 게다가 뱉어내지도 못하는 끈적한 가래까지. 오늘 자료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이 신호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보인다? 아,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아이 기관지가 적극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눈썰미가 최고의 조기 진단인 셈이죠. 자, 증상을 알았으니 이제 진짜 원인을 파악해볼 차례죠. 이번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요. 질환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 넓혀준다는 겁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 2가지 렌즈를 통해서 아이의 몸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하나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그림을 완성해준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 2가지 시선을 나란히 두고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서양의학은 조금 더 구조적이고 국소적인,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집중해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기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염증은 딱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반면에 한의학은 아이의 몸 전체, 전반적인 체질과 장부의 조화를 크게 바라보죠. 아이의 방어력 자체가 튼튼한지, 평소 소화는 잘 시키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 2관점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구조와 체질이라는 양면을 모두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완벽한 짝꿍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인 특성입니다. 서양의학적 관점부터 볼까요? RSV나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이기는 한데요. 진짜 문제는 아이들의 좁은 기관지에 있습니다. 어른들이랑 비교하면 아이들은 기도가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점막이 살짝만, 진짜 조금만 부어올라도 공기가 통과할 때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그렇게 거칠게 쌕쌕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는 거죠. 거기다가 가래를 밀어내는 선모 기능도 아직 덜 자라서 그 끈적한 가래를 혼자서 뱉어내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구조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여기서는 장기들끼리의 관계를 아주 감각적으로 풀어냅니다. 일단 폐는 찬바람 같은 외부 공격을 가장 먼저 막아내는 최전선 방어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위, 즉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몸 안에 불필요한 습기가 쌓이는데 이게 오래 머물면 결국 끈적한 가래, 즉 담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신장은 아이가 밤새 기침을 이겨내고 체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일종의 근본 백터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요컨대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덜렁 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잘 체하고 식욕이 들쭉날쭉한 아이가 감기 뒤에 가래기침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기침을 오래 하면 우리는 보통 호흡기만 쳐다보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아이의 불규칙한 식욕,
그리고 약한 소화력이 가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의 몸은 정말이지 모든 게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작은 우주 같아요. 자, 두 가지 시선으로 원인을 깊게 파헤쳐 봤으니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병원 진료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밤 우리 아이의 숨소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집에서 해주는 일상 관리거든요. 복잡한 이론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행동 가능한 홈케어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5가지 홈케어 스텝입니다. 첫째, 실내 습도. 점막이 마르지 않게 50에서 60% 사이로 딱 맞춰주세요. 둘째, 끈적한 다래를 묽게 녹이려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배 도라지차로 폐를 부드럽게 달래주세요. 예전 어른들 지혜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넷째, 찬 우유나 아이스크림, 단 음료. 이건 가래를 더 끈적하게 뭉치게 만드니까 꾹 참고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1시간 전쯤에 아이 등을 가볍게 살살 쓰다듬어 마사지해 주세요. 기관지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밤새 훨씬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스스로 긴장을 조금만 내려놓고 따뜻하게 한숨 내쉬어 보시길 바랍니다. 밤새 기침하느라 뒤척이는 아이 보면서 많이 안쓰럽고 불안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해설 자료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안 낫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이의 몸은 지금 염증이랑 아주 열심히 싸우면서 자기 스스로 호흡기를 안정시키고 차근차근 회복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치유에는 그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거든요.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메시지 혹시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서 요즘같이 계절이 바뀔 때 우리 아이의 소화 상태나 전반적인 몸의 균형이 어떤지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이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의 건강을 아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호기심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두 편안한 숨결과 함께 주무시길 바랄게요.